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식물이나 꽃나무도 양기를 내뿜는 양기식물이 있으며 음기를 내뿜는 음기식물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늘 집안의 기운이 맑고 청명하기 위해서는 양기를 내뿜는 양기식물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집안의 기운을 음침하고 습하고 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양기식물보다 음기식물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아마 후자와 같은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이며 그 이유는 이러한 집은 반드시 몰락해가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하여 집안에 두면 아주 좋은 식물이나 꽃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절대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식물이나 꽃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집들이 하실 때 또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오픈하신 분들에게 방문을 하실 때 또 남의 집을 방문하실 때 이 꽃이나 꽃나무를 선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 꽃을 선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이 꽃을 선물 받는 거 참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꽃이나 화분, 즉 꽃나무는 반드시 죽으면 버려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절대 시들어가는 것을 집안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 풍수학의 대명제입니다. 네, 분명 사람을 위시한 생명체는 강한 양기를 받아야 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집안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집안에 꽃이나 꽃나무를 두면 유독 빨리 시들어가는 것, 이것으로 그 집안의 생기를 판단하기도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집 있으신가요? 네, 그러하시다면 이 집안에는 햇살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며 또한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생기가 없거나 또한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거나 또한 이 집안에는 몸이 약한 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식물이나 이런 꽃나무를 집안에서 기르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집안의 생기를 만들어주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풍수학적으로 봄은 생기가 살아나는 시기이며 여름은 생기가 가장 강한 시기이며 또한 가을은 생기가 소멸해가는 시기이며 겨울은 생기가 사라진 시기입니다. 네, 하여 봄과 여름의 기운이 강한 또 이 시기에 꽃을 피우는 또한 이 시기에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식물이나 꽃나무를 양기가 생성되는 꽃이나 꽃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난이에요. 여러분, 이 난은 3월부터 11월까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기에 대표적인 양기식물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네, 하여 많은 분들이 개업을 냈을 때 또 소중한 분들에게 이 난초를 선물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이 집안에 난초를 하나씩 두고 잘 기르시면 이 집안에 번영이 찾아오게 되며 또한 재물운이 잘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외에도 산세베리아를 요즘 선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네, 이 역시 대표적인 양기식물입니다. 물론 집안이나 사무실에 두시면 참 좋은 식물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양기식물들이 있습니다. 네, 관음죽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외에 많은 양기식물들 제가 이 영상 말미에 모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 뜰에 또 집안에 식물들을 두시려면 반드시 이런 식물들을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 사기를 생성하는 식물을 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앞서와 같이 집안에 생기를 생성해주는 식물이 있다면 절대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생기를 소멸시키는 식물 역시 있다는 것이죠. 네, 대표적인 것이 안개꽃이며 버드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들입니다. 네, 하여 일제강점기 시절 거의 모든 마을 공터에 또 길가에 은행나무를 심었으며 이 안개꽃의 경우 거의 모든 풍수학자들이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 첫 번째로 꼽는 거예요. 물론 집안 마당에 버드나무가 있는 것 역시 아주 흉한 것이죠. 네, 이는 모두 차가운 기운이 강한 음기식물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음기식물이 마당에 있게 된다면 지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이 집안의 후손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집안에 흉사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런 음기식물이 집 안에 있게 된다면 가족들의 의욕이나 의지가 자주 꺾이게 되고 몸이 약한 사람, 병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계속 발생하게 되니 이 집안의 번영이나 성취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식물들은 모두 햇살을 싫어하는 식물이며 음지에서 자라나는 식물인 거예요. 네, 이 음기식물 역시 영상 말미에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식물이 잘 자라나지 못하는 집은 반드시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양기식물이 잘 자라나는 집은 터가 아주 좋다는 것이며 또한 지기가 좋고 흐르는 기운이 맑고 강하다는 의미이며 음기식물이 잘 자라나는 집은 터가 습하고 또한 지기가 고르지 못하며 기운이 습하고 탁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후자의 식물, 즉 음기식물을 집안에 두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이며, 혹 집안에 둔 양기식물이 잘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집안에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햇살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또한 습한 기운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하여 가능한 집안을 따뜻하게 해야 하며 집안의 환기에 꼭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공기청정기를 같이 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한 공기를 사람이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최고의 보약을 마신다는 것이며, 또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몸속에 행여 생길지 모르는 병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환기가 잘 되도록 만들어 둔다는 것은 이 집안 재물운 상승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꼭 이거 신경 쓰시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큰 식물은 절대 현관이나 통로에 두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 어떠한 식물이든 집안에 있는 식물은 사람 키보다 커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마당에 있는 식물은 집의 높이보다 커서는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마당의 경우는 이 나무가 집과 멀리 있어 집을 가리지 않으면 상관은 없을 것이고, 또한 집안에 있는 식물은 실내가 아닌 베란다에 있다면 큰 문제 역시 없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떠한 식물이든 절대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세 곳이 있습니다. 네, 그 하나는 주방이며 또 그 하나는 통로이며 그 마지막 하나는 바로 현관 입구입니다. 물론 이 역시 아주 작은 것, 관상용으로 화분에 담긴 아주 작은 것이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따로의 물을 주어야 할 정도이고 꽃을 피우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풍수학적으로는 절대 금기사항인 거예요. 네, 주방에 있는 그 식물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을 것이며, 또한 통로에 있는 그 식물은 여러분의 성취운을 막을 것이며, 또한 현관에 있는 그 식물은 여러분의 진급운, 합격운, 명예운을 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내에 있는 식물은 꼭 넓은 거실이나 베란다에 두시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로, 서재나 거실에 있는 작은 식물은 여러분의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난입니다. 여러분, 하여 큰 회사의 사장님실, 회장님실에 이 난이 없는 경우가 없으며, 이분들의 서재 역시도 이 난을 두고 기르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서재나 거실에 있는 이 난은 잘 자라도록 정성과 성의를 다해주는 것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이 난은 참 기르기 어려운 식물이며 손이 많이 가는 식물이에요. 네, 하여 사람은 이 난을 보며 서재에 머물게 되고 자신의 일에 열중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굳이 이 난이 아니더라도 작은 식물을 서재나 거실에 두고 이를 잘 기르신다면 이 집안에 재물운이나 번영운이 잘 살아나게 된다는 것 역시 꼭 아셨으면 합니다. 네, 물론 양기식물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안에 두면 아주 좋은 식물,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번영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